어제는 5월 하락에 대한 내용을 봤죠? 해당 영상을 보시고 저번 주 금요일 갑작스러운 상승에 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갑자기 왜 올랐을까요? 오늘도 슈드의 종목별 비중 데이터를 이용해서 성장 기업 비중 CTC로 상승과 하락에 관한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기업 비중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2% 성장에 관한 분석입니다. 각 주식별 보유 비중과 가격의 등락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특정 기간 슈드의 가격 등락에 어떤 주식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브로드컴이 또 올랐네요. 5%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주가가 3% 오르면서 슈드 상승분 2% 중에 0.15%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하락 기여가 큰 순으로 보겠습니다. 통신사 버라이즌, 반도체 회사 TI 등이 보입니다. 근데 100개 종목 중에서 하락한 종목이 4개밖에 없죠.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버라이즌이 특히 좀 떨어졌는데 아마존이 통신 서비스에 진출할 수도 있어서 기존 통신사들이 모두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다음은 상승 기여 순으로 보겠습니다. 3M, 브로드컴, 홈디포 등 너나 할 거 없이 전반적으로 잘 오른 모습입니다. 이걸 한 번에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락한 종목이 4개밖에 없죠. 나머지는 모두 상승이었습니다. 이걸 섹터별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더하면 상승분 2%가 되는 거고요. 유일하게 하락한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버라이즌이 혼자 다 하락시켰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올랐죠. 이런 경우 대부분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한 경우입니다. 빠르게 살펴볼게요. 산업재 섹터입니다. 모두 다 잘 올랐는데 3M이 특히 더 많이 올랐죠. 다음 주 월요일에 환경 오염 관련 재판이 있는데 일부 이슈가 해소됐다고 합니다. 거의 10% 가까이 올랐네요. 금융 섹터입니다. 모두 2%에서 5%, 8%까지 상승한 모습입니다. 에너지 섹터도 좋습니다. 모두 3, 4%씩 상승했습니다. 헬스케어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필수재도 작지만 모두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슈드만 놓고 보면 비교가 어렵겠죠? 슈드만 잘한 건지 슈드만 못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은 기업 비중 계산 방식으로 S&P 500 스파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좀 감이 잡히시나요? 모두 올랐습니다. 슈드와 스파이의 섹터별 비중이 좀 다르죠? 그에 따라 C2C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두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이 부분은 버라이즌 혼자 다 하셨죠? 종목 수가 적으면 이렇게 분산 효과를 잘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슈드가 조금 더 올랐고 스파이도 잘 올랐습니다. 이 정도는 오차 범위로 봐도 되겠죠?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면 러시아 정도만 빼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주가 지수가 올랐습니다. 왜일까요? 큰 형님, 미국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미국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 리스크가 있었는데 6월 2일에 부채 한도 이슈가 해결되면서 주식 시장이 모두 풀렸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을까요? 자, 그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의 큰 형님, 미국의 이슈가 해소되면서 슈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주식시장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슈드 같은 패시브 ETF의 최고 장점이 바로 이렇게 항상 시황을 체크하고 기업을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액티브 투자, 전업 투자에 가깝죠?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이 한두 개 있거나 리밸런싱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도 정말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직접 한다고 그보다 나은 성과를 보여주긴 정말 어려울 겁니다. 실제로 그런 액티브 펀드도 잘 없죠. 패시브한 소득만큼이나 패시브한 투자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시간, 내 마음을 아끼는 게 가장 큰 토탈 리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파이나 슈드처럼 충분히 분산된 ETF에겐 이런 단기적 상승이나 하락이 크게 의미 없습니다. 따라서 마켓 타이밍에 마음, 시간 쏟는 것보다 현생, 그리고 본업에 집중하는 게 더 이롭습니다. 오늘의 상승도 하락도 나중에 보면 다 저점입니다. 은퇴 이전에 투자 초기에 하락장이 오면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고 꾸준히 장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잼툴이었습니다.